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정말 당차고 멋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월의 봄 34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저는 노영희 변호사고요. 오늘 또 우리 멋진 세 분의 의원님들 모십니다.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 전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다들 너무 바쁘시고 너무너무 정말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의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뵙기만 해도 진짜 힘들어 보이시는데 자, 어쨌든 한 분씩 인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전현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을 빠지셨어요. 빠졌는데 네, 너무 최고위원 죄송하고요. 때문에. 정말 오고 싶었는데 예,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찾아뵙지 못해가지고요. 맞아요. 네, 최고위에 선거하느라 전국을 다니느라 사실 채널에 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게 훨씬 더 효과 있다고 말씀들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역에 한 번도 안 오면 또 당원들이 그럼요. 서운해하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찾아뵙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근데 요즘 최고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식 좀 알려주실까요? 지금 4등이신가요? 적으로? 네, 그래도 5위 안에 들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누가 5위 안에 들지 이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또 내일 바뀔 수도 있고 또 이번에 경기 대첩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경기 대첩. 이야, 네, 거기서 중요하네. 또 워낙 권리당원 숫자가 많아서 그쵸.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으로 쭉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 두 분한테 한 표 줍시오. 한 표 줍시오. 의원님들께 한 표 줍시오. 뭐 당원분들에게 전화해서 막 표를 호소하는데 한 표 주십시오. 잘 네, 경기 대첩 시작된답니다. 네,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여러분들 한 표 줍시오. 기억해 주시고요. 전현희 최고위원 후보자였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최민희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가방위원장으로서 활동을 너무 맹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어떠신가요? 과방위가 이슈도 많고 이진숙이 탄핵 직전에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을 불법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8월 9일이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 을 규명하기 위한 과방위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사전 검증을 위하여 방통위를 현장 방문했고요. 그래서 김태규 직무대행인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분을 만나서 네, 그러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그 캐릭터들보다도 더 센가요, 그분이? 세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요. 네. 어쨌든 매우 독특한 독특하다. 독특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분이 권익위 부위원장을 했잖아요. 제가 위원장일 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 위원장일 때 네. 권익위 부위원장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이쁨을 받은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스타일 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권익위에 있을 때도 저를 탄압하는 데에 뭐 용산과 더불어서 굉장히 앞장섰고 뭘 하든지 저를 이제 뭔가 그 흠을 잡으려고 늘 엮어 넣으려고 예, 애쓰고. 그런 이제 정말 권익위 내부에서도 알려진 그런 이제 악역을 했던 그런 분인데 그렇군요. 이제 제가 권익위원장 물러나니까 이제 역할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분을 공수처장으로 공수처장으로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장 이제 그 후보에 올라가지고 계속 공수처 추천 심의위원회에서 투표하고 막 그랬었죠. 투표를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야권 추천인들이 맨날 비토해가지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천위원회 구성을 바꿔가지고 또 이제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반대를 아주 심하게 했죠. 네, 그때 법원에서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안 됐죠. 결국은 한 세 번인가 이렇게 추천 심의위원회에서 비토가 되고 공수처장이 안 되고 다시 조용히 부위원장으로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있나 했더니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재는 알아봐가지고 이분을 인재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바라보는 대통령 그분의 입장에서의 입맛에 맞는 우리가 이제 인재를 하면은 그렇죠. 민주 진영 입장에서는 그 반대죠. 최악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분을 이번에 방통위 부위원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역시 그런 역할을 하려고 갔는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이 최민희 위원장님과 김영 간사님이 엄청 당하고 그분한테 오셨어요, 사실. 당했다고 네, 하는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아, 좋습니다. 좀 이따가 김태규 씨 대해서는 당했다는 표현 당한 건 적절치 아니에요. 않고요. 그 사람의 네. 인간 됨됨이 그다음에 사고 태도 이걸 확인한 거죠. 네, 원래 그런 막 분입니다. 책상 치고 머리 얼굴 막 쥐어짜고 얼굴이 지었자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고 그다음에 막 되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니까 막 분노를 조절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손을 이렇게 떨고 있었잖아요. 손을 떨고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좀 그 얘기를 하고요. 우리 또 김영 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과방위 간사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번부터 계속 진중해 주셨어요. 우리 김현 의원님이 말씀을. 진이 과방위 빠졌어요. 실세기 때문에 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진중하신 것 같아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세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데 네. 내가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너무 지쳐서 이제 그냥 정말로 저쪽에다 모든 에너지를 다 하고 여기 와 있는 느낌이 좀 든다 그럴까? 그렇죠. 네. 네, 네. 너무 고생 많이 했죠. 우리 서울의 봄에서도 실세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모든 곳에서 실세긴 한데. 네, 실세는 좀 쉬시라고 하고. 네, 좀 쉬겠습니다. 네. 아니. 박현탁 씨 빨리 나와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이제 간간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 들어봤고요. 이진숙 사실 여기 제목 보니까 막장 이진숙 탄핵 위해 지옥으로도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탄핵을 예, 우리가 탄핵 이미 해놨으니까. 해서. 근데 예. 이거 이제 탄핵 올렸다는 얘기고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건 아마 헌재에서 탄핵 결정 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상민 탄핵안이 헌재로 가서 그게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그 경우는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이었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제대로 자료도 안 내놓고. 그런데 일단 이진숙의 경우 탄핵소추 책임자가 정청래 위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이. 네, 법사위원장이니까. 예, 그렇기 소추위원이 때문에 되는 거죠. 그때와는 민주당의 준비 정도가 다를 것이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건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예. 그 성향이라 그럴까? 예, 이분들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 많고 또 이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이 인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항상 5대4로 갈렸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까리까리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심판 결정이 조금 길어지면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이 진보적인 분이라고 이제 불리는 분들이 좀 더 보수적인 분들은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진숙 그 씨가 우리 헌재 가서 정면승부 할게 이제 이랬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것 뭐가 때문에 좀 걱정했어요, 정면승부입니까? 또. 예. 그러니까 지금 과방위에서 하는 모든 결정은 예를 들면 이게 엄밀하게 법적 정합성의 싸움에서 이기자 이런 측면만 있으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용산이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헌재의 보수성에 기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헌법재판소의 존재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87년 체제에서 그 시기적으로 필요했던 기관이 지금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제기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87년 체제의 타파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헌법재판소의 존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법적인 판단만으로 하면 국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거는 매우 정무적인 판단과 병행해서 가는 거고요. 이상민 탄핵과 관련하여 탄핵이 기각됐지만 온갖 언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그 탄핵 역풍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런데 이상했죠. 역풍이 있었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이상민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이진숙의 경우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진숙의 임명이 적절하지 못했다가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66%부터
90% 중반대를 다 넘어요. 이런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인데 지금 절대적으로 이렇게 불리한 언론 환경 속에서 저는 뭐 이 정도 여론이 선방하고 있는 거 뭐 대단히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보고 오랜만에 제가 주말에 이제 우리 마을을 돌았거든요. 네네. 근데 평소에 보수적이라 저하고 눈길도 안 주던 분들이 오. 이진숙 법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특히 반응하는 게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이렇게 했다면서요. 아 그래요? 나 그거 못 봤는데. 네, 그랬대요. 배에다가 손을 얹었다는 네, 거. 가슴이 안 그랬다고 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가슴으로 충성한다는 의미인데 그러지 않고 배 여기다가 했다고 그건 어느 하더라고요. 나라식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진의 반향이 매우 컸고 보수적인 분들께 그다음에 법카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를 안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법카를 써요. 저렇게 하면 자기들은 다 잘렸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매우 보수적인 분이 저를 칭찬하면서 정말 잘했다고 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거 꼭 뭐랑 같냐면요. 아 저기 우리가 총선 전에 그러네. 우리가 총선 전에 여론조사 막 나오고 중앙 언론에서는 국힘이 180석 한다. 엄경영 씨 네. 그런 얘기하고 그럴 때 네. 우리가 막 그 바닥을 훑으면서 절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그랬죠. 네네 우리 그랬잖아요. 방송에서 그것과 네. 비슷한 여론 지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권익위원장 때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 저의 뭐 법카 업추비 네. 뭐 기차 내역 뭐 제가 누굴 만났는지 뭘 했는지 샅샅이 틀었잖아요. 그렇죠. 통신까지. 그래서 다. 제 법카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진숙처럼 뭐 호텔에 갔거나 유흥주점에 갔거나 새벽에 노래방 갔거나 새벽에 어디 가서 커피 마시거나. 빵을 뭐 수백만 원치 사거나. 샀거나 이런 게 하나라도 나와서 봐요. 저는 뭐 틀림없이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재판 받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탈탈 털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다행히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대단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근데 이진숙은 지금 보면 그때 그 감사원의 기준에 따르면 저기는 지금 징역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이 윤석열 대통령 인재 발굴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 이런 게 어쩌면 저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내는지 그리고는 자기들 범죄는 다 덮어요. 네. 뭐 사실 그런 거는 이진숙이 뭐 MBC에 있으면 지금 MBC 방문진 뭐 이렇게 감사원 감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방문진이 MBC 뭐 사장 임명하는 그런 데라 MBC에서도 방문진 통해서 이제 뭐 통제하려고 하고 이럴 텐데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횡령 사실상 횡령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보내고 그것도 또 아무도 지금 뭐 수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정권의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너무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탄핵이 이제 지금 소추가 발의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말 아쉽게도 이 사퇴를 지금 법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월급이 매달 나온다면서요? 꼬박 나갈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정도씩 나온대요. 네. 지금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거기에 왜 줍니까? 그래서 좀 이 어떻게든 지금 급여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탄핵 같은 걸로 직무가 정지되면 입법을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좀 그런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주제 좀 바꾸죠. 주제 별 마음에 안 드셔요? 아니 그거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입법 남발로 또 선의의 폐해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 이진숙 씨 문제는 이제 그런데 결국에는 실세한테 혼나고 우리 박은영 찍소리도 못하고 법으로 하려고. 아니 하나잖아. 아니 이진숙한테 그 급여를 다 줘야 되냐고. 우리 그냥 혼나고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갑자기 삼선 의원이 꼼짝 못하는 이 장면에 위원장이 꼼짝 못하고 둘이 근데 제가 기운이 딸려가지고 지금 반응 더 있는데 지금. 아니, 피해를 보면 우리 쪽에 피해가 더 생기지.
아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게 계속, 누군데 그러세요? 계속 혼내세요. 이제 권력을 윤석열이 잡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충성. 아니 진짜 우리 한상혁 위원장 쫓겨날 때 그 국가장 쫓겨나가지고 네, 맞아요. 비판 받고 있는데 월급 한 푼 못 받고 저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속으로 공감해가지고 조용히 좀 해주세요. 들어보세요. 게다가 입법하라 그러고 본인도 혼냈어요. 넘어가려고 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우리 국장 가장 두 사람 지금 그분들 무죄 안 받으면 평생 맞아요. 공직자 맞아요. 재산 다 날리게 생겼어요. 근데 입법하면은 이진숙 6개월 그거 6개월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1,000만 원이 아니고 탄핵이라고 했잖아요. 탄핵 당한 사람들만.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거 말고. 아 그게 사실 그게 적용이 그렇게 같이 안 돼서 되잖아요. 저 말이 맞는데 우리 심정적으로 화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인용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인용되게 지금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구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패배주의를 양산하는 발언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아무리 재판관들이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2인 구조에서 결정을 그렇게 한 걸 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양심의 그 아무리 보수 진보를 떠나서 되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노영희 TV에서는 이렇게 딱 말했어요. 저렇게 딱.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걱정하지 마시라. 네. 네, 우리가 믿어보자. 그리고 지금 여론이에요, 난 솔직히 제가. 잘 안 믿는다. 근데 어떻게 딱 말씀하시네.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결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런 상황을 지금 제가 이제 탄핵 소추를 4번째 한 거잖아요. 김홍일. 네. 그러니까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그다음에 이진숙이잖아요. 근데 이동관은 제가 안 하고 김홍일, 이상인, 이진숙 3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탄핵 소추안을 만드는 이제 전문가들과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MBC가 그동안 어떻게 싸워왔느냐 이거를 이제 그 여러 이제 소송이 붙으면서 그 내용을 천천히 보는데 네. 정말 그 피와 땀과 열정이 오늘의 MBC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MBC 박무진 이사를 이진숙하고 그 김태규 같은 정말 겉은 사람이돼 속은 정말 다른 그런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자행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벌어지는데 그리고 오늘도 그와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고 네.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가면서 여론전으로 돌파하면 저는 인용이 높다. 왜냐? 이게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82명을 그러니까요. 정한 거잖아요. 네, 82명을 가지고 이제 11명을. 이제 7명, 6명을 네, 정했는데 네. 그리고 더 황당한 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문진 이사로 공모한 사람이 박문진 이진숙이. 감사로 됐어요. 오. 자기는 신청은 이사로 했는데 오. 이번에 감사로 뽑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졸속적으로 처리되면서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그 정말 이 한 땀 한 땀 뭐죠 영화 드라마 한 땀 한 땀 옛날에 아니 근데 저는 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민주당이 이동관부터 시작해서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올렸지만 네. 직무대행까지 다 탄핵안을 의결 못했어요. 그쵸, 다 그런데 그리고. 어쨌든 최초로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의결한 게 이진숙이다. 예, 그리고 그 이진숙이 딱 31일 8월 1일 네. 이틀 동안 한 행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네. 이건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오늘 유일한 성과가 저희가 방통위 방문해서 유일한 성과가 채점표, 받으셨어요? 채점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쭉 KBS 이사, 박문진 이사 명단이 있으면 9명을 계속 체크해서 냈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네,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입니까? 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 이게 위원회 의결 과정인데 그렇게 쭉 체크해서 2명이 일치되는 사람을 뽑아서 7, 8번을 했는데 6명까지밖에 합의를 못해서 9명을 뽑으려다가 못 뽑고 네.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죠. 이미 그 조성은 처장
과장하고 김영관 기획재정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획조정관이.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말 중에 가장 공감 가는 게 공천도 해보고 미스코리아 심사도 해봤지만 이런 건 너무한다면서 본인이 그냥 웃어버렸죠, 웃어버릴 그때. 수밖에 예. 없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8월 9일 청문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과정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는 이 과정이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문진 이사에 지원했던 그 나름 다 준비된 분들이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도저히 나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내가 왜 잘렸냐. 그래갖고 가처분 신청을 몇 분이 원고자께 세 분이 했습니다. 했어요. 네, 예. 그래서 네, 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굉장히 재판을 빨리 잡았더라고요. 심의 기일을. 아, 그래요? 벌써 그래서 잡혔어요, 날짜가?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네네. 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 결과도 이제 같이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이고 네. 저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네. 행정은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하는 것이고 국회는 견제기관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견제하는 것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행정행위가 잘못됐을 때 지금 과방위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네.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 대하여 언론이 벌써 흔들기 시작했는데 하나하나 다 모니터해서 지금 언론 중재에 넣고 있습니다. 오늘도 5개나 언론 중재 넣고 왔어요. 방통위 갔다 와서. 네. 예. 그래서 머리를 너무 써서 지금 제가 약간 이런 상태고요. 5개의 논리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나 뭐 예를 들면 법사위 청문회나 그 이진숙 청문회가 빈수레였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네, 좀 많은 이따 성과를 냈죠. 성과를 그리고 냈고요. 실제로 네. 대통령실 외압 이런 것도 거의 밝혀냈고. 그래요. 그 800에 7070. 네, 그것도 네. 다 밝혀냈고 그리고 또 전화 해봤는데 안 구명 로비 봤던데. 저도 해봤습니다. 지금은 안 받는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 800에 7070. 7월 30일 딱 하루만 또 막 쓰이고 그랬다면서요. 그 네. 800에 7070 전화번호가. 그리고 이종호의 네. 그 김건희에 대한 구명 로비 근데 의혹도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났는데 엄청난 뻔뻔하게 성과를, 그죠? 네, 뻔뻔하게 그렇죠. 버티고 있는 거고 네. 성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진숙 청문회에서는 네. 이진숙의 네. 친일관 그렇죠. 예, 친일적 역사관이 고스란히 전 국민 앞에서 생중계됐고요. 네네. 그리고 법과 관련 의혹은 저희가 총 고발할 때 3억 9천만 원이었어요. 저희 측에 사적 유용이. 예, 그래서 고발을 이제 대전 경찰서에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구나. 그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노조 탄압. 네, 그리고 감사 회피. 네. 예. 그다음에 세월호 국조 동행명령장 발부되니까 뒷문으로 도망간 거. 이게 다 드러났어요. 도망가가지고 서울 가서 호텔에서 예, 호텔에 그랬다면서요? 갔고, 예, 등등 뭐 드러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다음에 트로이컷으로 직원 그게 보안 프로그램이냐 사찰 프로그램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경계에 있어요. 근데 사찰 프로그램으로 썼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위키트리에게 위키트리. 여론 조작 그거 여론 조작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키트리에서 지나친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해지해버린 건부터 정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드러난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빈수레라고 쓰고 뭐 이런 기자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예. 보면 정말 중요한 핵심들을 다 네, 사실상 냈는데. 범죄 사유고 네. 불법 사유고 네.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만한 사안이 있고 네. 또 법원에서 지금 2인이 방통위에서 합의제 기관인데 2인이 결정한 거는 사실상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그렇죠. 계속 판결을 했잖아요. 네, 판결이 네. 계속 나와요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충분히 헌재에 가서 탄핵이 정상적인 헌재라면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방통위에서 우리 두 분께서 정말 혁혁한 성과를 얻으셨고
그리고 사실 이런 걸 보면 한 방이 없다 그러는데 몇 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10방 있었어요. 10방 이상의 성과를 진짜 얻은 거죠. 아니 전현희 위원장님이나 정현주 방심위 위원장은 법카를 그 3만 원 이상 쓴 게 몇 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터무니없이 잘랐어요. 맞아. 이진숙 같은 경우는 당장에 압색하고 수사 들어가고 청문회 중에 압색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터졌는데 분명한 것은 언론이 그게 한 방이 없다고 쓴다고 국민들이 한 방이 없다고 느끼냐 아니더라. 예. 우리도 바보는 아니에요. 예. 우리도 다 알아요. 그래서 빈소리가 어느 언론이었어요? 저는 못 봤는데. 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중재 넣고 논리까지 다 해서 주고 빈소리라고 왔습니다. 하고 오셨다가? 예, 뿐만 아니라 네. 별의별 음해를 다 하는 기사들이 제가 이제 방통위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또 쫙 스키즈를 해보니 야, 서울경제. 예, 어머. 어쨌든 예, 그래서 그거 다 찾았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무슨 발언했냐. 네. 그걸 이제 우리 법사위가 빈소리라는데 이거는? 아니 뒤에 아닙니다. 뒤에 사진은 법사위예요. 아니 사진만 그렇고 뒤에 있습니다. 아. 예, 이진숙 있습니다. 예. 네, 여러 방 있었던 법사위와 방통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방이 있었다. 예. 아, 제가 이 기회에 후원 계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이고요. 43720 04-350-412 다 최민희 의원님 후원 계좌입니다. 국민은행 43720 그리고 김현 의원의 후원 계좌 농협이고요. 301-0339-8551-81 농협이고 301-0339-8551-81 김현 의원의 계좌 그리고 전현희 의원님 계좌 농협이고요. 301-0343-8643-91 301-0343-8643-91입니다. 네, 이 세 분의 활약상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이 후원 계좌로 여러분들의 작은 성의를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노란색으로 바꿨는데 더 잘 보이죠? 부탁했어요 제가. 하얀색이 안 보여가지고 또 이것도 노란색으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 네. 실세께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저는 전혀 해달랬어요. 몰랐습니다. 네, 역시 마리가. 실세는 다르다. 근데 노란색이 잘 보입니까? 더 잘 보여요. 네. 그러면 나는 우리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잘 보이는 걸로 바꿔주세요. 저는 귀가 얇아가지고요. 누가 좋다면 그래 하자 이런. 여기 아까 막 최민희 의원님 10만 가야 된다고 그런 것도 올라왔어요. 최민희 TV 지금 많이들 해주시고요. 93,000 네. 10만 하면 뭐 한다 말씀하셨는데 실망한다 그랬어요. 김현 기억이 안 TV 나요. 실망한다 그랬어요. 아 그랬던가요? 약속 못 지킬 거 했어요. 아, 그래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모든 저는 얘기를 기억해요. 처음 왜 기억이 안 나지? 저 실세는요 까먹질 않아요. 게다가 저 실세가 좀 안 바쁘신가 봐요. 저분을 더 바쁘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아니 아까 사진 하나 올렸는데 그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저 사진 좀 보세요. 저러고 지금 오늘 검증에 임하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공직자의 올리고 서 있었어요? 이러고 있어요. 세상에. 와. 근데 그 옆에 사람도 그러고 있는데. 조성은도 같이 따라서 저분은 코를 놀고 있어 코를. 진짜 둘이서 코 파는 오세요. 이상하다. 저런 걸 왜 따라하죠? 아니 근데 그래서 형제 같다고 누가 그랬어요. 진짜 무슨 덤 이런 것 같아요. 예. 네. 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채영님께서 네,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 개병님께서 나는 폭풍 속이라도 대한민국 봄과 조선강국 주권국 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세 분이 또 열심히 일하시니까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너무너무 감동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김태규 씨 지금 사진 이제 보니까 김태균 직무대행 되게 조금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은 좀 건방져 보이거든요. 사실 저런 태도는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땠나요? 오늘 전체적으로 총평부터. 아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업무 보고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 52명, 31명을 놓고 이제 5시부터 7시 사이에 4개의 안건을 처리하잖아요. 네. 하나는 본인이 부위원장 되는 거, 네. 하나는 이제 제척 기피를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걸 갖고 각하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 후보군을 선정하는 작업. 선정하지 않고 52명하고 31명을 몽땅 놓고 이제 면접 없이 서류 심사를 끝냈잖아요. 네. 그게 이제 7명하고 6명이 된 건데 결국은 그리고 이제 감사 1명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본인이 이제 판사기 때문에 수만 페이지 서류를 뭐 금방 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증언 감정에 관한 법을 네. 얘기를 했는데 내용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청사가 마치 본인의 뭐 부속 건물인 것처럼 막 그 화를 내는 거예요. 대기하라고 그랬는데 왜 회의실에 들어와서 있냐 이런 거고 서류 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그래서 법을 읽어주면 조금 목소리가 낮아지고 태도가 겸손해지다가 네. 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은 버럭 화를 내면서 이제 막 이제 싸우는 거죠 의원들하고. 근데 그래요. 그게 어찌 보면 앞서 네. 얘기했던 것처럼 권익위에 있을 때 그런 네. 태도가 대통령에게 박수받고 외려 더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칭찬받았던 것 때문에 오늘 더 오버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입틀막 했던 경호실 직원이 야단 맞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퍼져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용산에서 또 박수 받았겠다. 근데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위험하다. 사고나 발언이.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서 혹시 8월 9일 날 예정되어 있는 청문회에 못 나오겠다고 한 게 아닌가. 그 일정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현장 검증 갔을 때는 본인이 8월 9일 날 나와서 설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안 나온대요? 8월 9일 날 못 나오겠다 불출석 사유를 보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정을 해야 되고 다른 날 잡아주면 소상히 정성껏 설명하겠다 그래서 다른 날을 다른 날 잡으려고 잡아야 되겠네. 예, 잡으려고. 참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정확히 뭡니까? 상당히 좀 태도가 좀 내 마음대로 그래 내가 보이는데. 하는데 너네들이 왜 문제 제기야? 이제 아 이런 판사세요. 판사. 아직도 판이 자기가 오라. 판사예요? 네, 여기가 판단이 재판장이다 이런 느낌을 주었고요. 그리고 방통위에 가서 국회 과방위를 열더라도 그게 공간이 방통이라도 네. 사실은 과방위원장이 그럼 거기가 국회인 거죠. 예, 사실. 국회인 겁니다. 네. 그래서 과방위원장이 그 내부 질서 유지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긴 방통이고 내 공간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쨌든 매우 독특한 그리고 스타일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오늘 JTBC 지금 막 저녁 8시 기사에 다뤄졌는데 수십 명을 끌고 왔다. 뭐 수십 명 끌고 와요? 우리가 개가 된 거예요. 끌고 10명이 수십 명을 끌고 왔다. 그렇게. 그래서 사과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무지 이분이 용납할 수 없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예, 대통령을 시해하는 것이 반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 말 하는지. 어쨌든 오늘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방통위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야당 의원들하고 이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간에 날선 공방이 이제 이어졌다 이런 얘기고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그 정부 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진행한 현장 검증 회의에 참석해서 오늘 한 발언과 그다음에 자료 제출에 대한 거부 행동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특히 투표용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걸 거부한 거죠. 투표용지 도장 찍힌 것. 그냥 찍힌 예, 것. 그거 거부했고 진짜 했는지 확인이 했는지 필요하거든요. 확인해야 네.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준석 의원이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이진숙 위원장하고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논의를 해가지고 이 사진을 선임했냐 물어봤더니 그때 나와서 답변하던 사람이 그냥 각자 9명씩 딱딱 찍어가지고 서로 내놓고 그래서 9명의 교집합이 있으면 그거 체크하고 안 되면 다시 투표하고 또 다시 투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서로 논의가 하나도 없었느냐. 서로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서로 그런 거 없었다. 그러면 혹시 자기들끼리 몰래 카톡이라도 주고받았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대답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절차적 위반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늘 현장 검증하면서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 물어도 보고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준
거부하는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왜 안 주던가요? 저쪽 명분이요. 그 네. 모든 자료는 위원회 의결로 나가게 된다는 내 권한이 없다. 된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만. 네. 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성격이 좀 센가요? 우리 부위원장 시절에 권익위 부위원장이. 일단 제가 권익위원장 때 우리 부위원장이 이제 우리가 3명인데 3명 중에 이제 그 한 분은 임기 만료로 이제 그만두셨고 두 네. 분은 임기 중에 이제 이 정권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두셨어요. 그리고는 부위원장 3명이 이제 거의 시간 차로 들어왔는데 다 이 윤석열의 그 친위 부대. 그러니까 이제 다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의 역할은 저를 견제하고 저를 감시하고 이제 저를 고립시키는 그 역할로 온 거다라고 저는 이제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역할을 아주 잘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사람이 김태규입니다. 저기는 차사건건 뭐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뭐 보고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상 위원장의 권한인 그런 여러 가지 뭐 지시나 이런 거를 자기가 직원들을 이제 장악해서 다 하면서 컨트롤을 하고 네. 그리고 뭐 그 국회 이제 국힘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저에 대해서 내부에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트집을 잡거나 뭐 그걸 또 뭐 국힘의원들이 저보고 뭐 직권남용이다 뭐 여러 가지 문제 삼으면 네. 또 이해충돌이다 뭐 그런 걸 이제 막 문제 삼으면 내부에서 그게 맞다. 뭐 위원장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일종의 그 국힘과 용산의 일종의 앞잡이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직원들 고립시키고 저를 그리고 하여튼 좀 굉장히 독특하고 사실은 제 연수원 동기입니다. 연수원 동기라서 처음에 되게 갑자기 황당해졌어. 반가웠는데 아니 어이없어. 네. 그 얘기를 맨 먼저 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너무나 이제 저한테 사실 좀 아니 잠깐만 300명 시절에 연수원 동기였으면 엄청 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때 연수원 다닐 때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동기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 입장에서는 진짜 모르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빌런도 없다. 거의 빌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애를 받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물러나니까 역할이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뛰어난 인재를 윤석열 대통령 다른 데 공수처를 또 보내서 보내려고. 또 그 역할을 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가 감사원을 고발한 게 공수처에 지금 그게 다 있잖아요. 네네. 그 공수처가 수사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김태규를 공수처장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지. 그럼 공수처장이 만약에 되면 제가 고발한 이제 감사원 사건은 사실상 그렇죠. 거의 끝나는 뭐 거죠. 이 방해하고 무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때 제가 굉장히 긴장을 했거든요. 아이, 윤석열이 끝까지 이걸 나를 탄압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법원에서 추천심의위원회에서 막아주네요. 네. 법원에서 사실상 막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지금 이제 공수처장이 안 되니까 방통위로 와서 또 방송 장악을 하려고 역할을 맡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화면에도 나왔어요. 차기 공수처장 김태규 유력 전현희 표적감사 수사 없었던 걸로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취지로 나는데 진짜 너무 알뜰살뜰이 방어하네. 아 그래서 네. 탄핵 당하고 싶어서 지금 그러나? 예. 저는 유도 그 탄핵? 예, 이진숙 그러니까 그 김태규가 네. 오늘 우리의 현장 현장 검증을 앞두고 내부망에 방통위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글을 내요. 그런데 거기서 탄핵이 희화화됐다 등등의 망언을 합니다. 네네. 예, 예. 그래서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선방을 날린 거죠. 예, 그렇죠. 먼저 한 방을. 선방을. 예, 그런데 그런 태도는 사실 정부 부처 정무직 차관 장관급 공무원이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정치행위를 안 하죠. 예. 아 이분이 지금 생각이 났는데 권익위에 있을 때
저를 공격하는 발언을 특정 보수 언론을 골라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고 발언을 해요. 자기 실명으로 저를 공격하는. 부위원장님이 차관이잖아요. 네. 차관이 계속 장관을 장관을 공격하는 공격하네? 것을 보수 언론에게 네. 자기 이름으로 소스를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언론을 활용하는 걸 매우 잘한다. 아마 지금 방통위에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늘 입장을 내면서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하다. 이렇게 본인이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있다는 거죠? 똑같이 그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네. 임명되고 네. 당일 당일. 그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네. 공영방송 이사진을 2명이서 토론 없이 교황 선출 방식인지 뭔지 네, 거수기처럼. 예, 그래서 어딘가에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1시간 47분인가 50분 만에 2시간도 안 됐어요. 예,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총극을 빚었다. 이게 어느 나라에 있을 법한 일인가라고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도 한번 또 되돌려줘 보세요. 이분이 오늘 또 뭐라고 했냐면 잘하셨습니다. 그럴싸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눈길이라도 한번 줄 텐데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린 거란 걸 범부도 알 지경이라 모두 또 그러려니 한다. 탄핵은 엄중한 것이라 처음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잘 활용되지 않을 거로 예상해 규정을 완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들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파고드는 모양새이다.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리를 장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 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다.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진숙 같은 부적격자, 내구조가 일본 대변인 같은 사람이 지금 말한 그 중요한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이 어불성설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윤석열식 빌런 인사의 끝판왕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탄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네. 방통위에 내려보내는지 정말 놀랄 골라도 노자입니다. 정말 예, 참- 왜냐하면 보수에는 방송 쪽 인재가 많아요. 방송통신 쪽에 그 중도 보수 정도의 합리적인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혀를 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안 하려고 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진숙, 김태규 같은 분들을 예, 이렇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유상종 인사에 대해서 국민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그리고 글을 좀 잘 쓰셔야 돼요. 네, 저는 평생의 글쟁이로서 이게 단어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면 불쾌하거든요. 이 방송 보시고 계실까요? 어쨌든 네, 이 와중에 0427 김박님께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아엎어 주세요. 회원 가입을 55개월이나 해주셨어요. 어우, 고맙습니다. 진짜 멋져. 이렇게 이제 희망과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네요, 진짜. 네. 사찰 얘기 안 해요? 네, 할 거예요. 그 전에 이진숙은 왜 저럴까? 그래. 그 김태규님은 왜 그럴까? 저는 뭐 이게 다, 뭐 대구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총선이라든지 뭐 등등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을 둔 행보가 아닐까. 대구시장 예, 되고 싶대요. 또 추측합니다. 이전에? 이야. 아니 이미 대구시장 경선에 나갔다 컷오프된 경력이 그 있어요. 저번에 그런 거고. 예, 근데 예. 또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서? 권익위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 총선에 김태기 씨도. 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정권에 충성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근데 그때 기준으로 치면 지난 총선에서는 왜 발탁이 안 됐어요?
그만큼 이제 덜 충성했다고 아. 봤겠죠. 정부에 그래서 할 일이 있다. 좀 더 그래서 충성하려고 지금 방통위로 간 게 아닐까.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뭘 얘기하기로 했죠 우리가 진짜. 아, 저기 사찰. 통신 사찰. 아니 그 얘기 하기 전에 임무영 검사 출신 변호사가 네. 방문진 이사가 됐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진숙 방통위원회 법률 대리인이었다고. 아, 정말 진짜. 정말 그 얘기는 꼭 창피해요. 해야 돼요. 예. 예, 이 임무영 변호사가 저희가 사실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이준숙 씨의. 네. 그런데 그 소송이 어떤 소송이냐면 유튜브에서 네. 이진숙 씨가 종군 기자였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아. 주장을 했다가 그때 한참 그런 일이 이진숙 생겼어. 씨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거예요. 예. 그런데 고발의 법률 대리인이 임무영 변호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본인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혹은 지금 그런지는 확인을 못했고 대리인이었던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에 임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임명을 어떻게 하죠? 임명.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로선 금기인데 그걸 하니까. 예.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진숙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 사건의 변호인이 임무영 변호사로 되어 있다. 네. 그 당시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언론 특보로 합류할 당시에 그 종군 기자 이력의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대상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한 이력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임무영 변호사가 다 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을 탁 그렇게 맞춤형으로 딱 뽑아가지고 이사까지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누님 이거는 이해충돌이죠. 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고 그렇죠. 자신의 그 변호인 그 관계인을 이런 이제 그 방통위원장이 이사를 이렇게 시킨 것은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심위 정민영 네. 방심위원 있잖아요. 네. 그때 MBC를 예, 소송했다고? 경력이 있다. 있다고. 예. 그래서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대통령이 해임을 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이건 똑같은 비슷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부분도 그 권익위가 지금 장악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똑같은 잣대를 대면 여기도 사실 쫓겨나야죠. 임무영 이사는 해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누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잘 되셨다 이렇게도 해서 기뻐하기도 했고 이준석 의원을 쓰레기라고 발언하기도 했고 스폰서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었고 장애인 비하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야 여기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답해달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8월 9일 인사청문회 8월 9일 청문회 네.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안 나온대요, 또? 오늘 못 나온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더라고요. 임무영도. 그날 누구 고발을 나옵니까?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누구 나와요? 이해충돌로. 그날 저희가 25명을 요청했는데요. 네. 그 25명의 첫 번째가 김태규 근데 안 직무대행이고요. 그다음에 방통위 관계자들 그리고 이번에 선임된 박문진 그리고 KBS 이사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들 그리고 KBS 이사 일부 이게 주입니다. 이번에 그 예. 소송 내신 분들도 나오시는 네. 거죠? 예. 그 집행정지 신청해 주신 네, 분들. 네. 잘 우리가 지금 8월 9일이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잘 지켜보고 다음 주에 다시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이 얘기 하겠습니다. 사찰 얘기. 사실 저도 그 당사자긴 한데 다 받으셨나요? 저는 아닙니다. 안 받으셨어요? 예. 안 받으셨어요? 이게 그 어떤 사람들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그거 이제 기자들과 통화한 사람들. 근데 저는 그 기자들하고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요, 나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기자 아니라 그 관련되어 있는 정치인으로 아마 하는 주변인 것 같아요. 2024 그러니까 이게 2024 네네. 87 사건이 있고 네. 2024 116 사건이 있고 2024 117 사건이 그러니까 있어요. 세 개의 개가. 사건이죠. 네, 근데 제가 2024 87 그룹에 들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2024 116 사건, 2024 117 사건 거기는 언론인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고 지금 추미애 의원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는 2024 87에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1월 4일 날 이걸 이제 제공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왔어요. 세 개의 사건을 말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만배 신앙님 그 서로 그때 당시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관련해 가지고 뭐 커피를 타줬네 말았네. 예. 이제 그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가 한번 나갔었었는데 그게 이제 대선을 놓고 그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검찰이 기소하려고 하는 사건이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소위 말하는 명예훼손 사건이고, 여기에 그 뉴스타파 기자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뭐 봉지욱 기자라든가 한상진 기자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명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된 사람들을 다 이제 사찰했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들의 핸드폰이나 그들의 뭐 연락처 이런 거를 좀 봤더니 거기에 전화번호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연락한 사람들은 나오겠죠. 그 사람들의 이제 명단을 자기네들은 이 전화번호가 누구 이름인지 모르고 누구 건지 모르니까 우리가 통신사에다 연락해가지고 좀 조회를 해봤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봉지욱 기자의 5학년 된 그러니까. 아들인가 딸도 통신 조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인척 뭐 다 했다는 거, 일반인까지. 근데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당시에 그 기자들하고 연락한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김만배 씨랑은 연락을 했었었는데 그거는 작년 9월부터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제가 또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도대체 기준이 뭔지부터 좀 애매하고, 이게 그리고 원래는 그 통신사에 대한 조회하는 게 영장 없이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조회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한 달 안에는 어쨌든 그 조회를 당한 사람에게 알려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예외 사유가 좀 있어요.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뭐 큰 예외 사유. 그런 거가 없으면은 3개월씩 2번은 연장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7개월째 그걸 이제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뭐가 당신에게 어떤 혐의가 있어서 당신의 가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회했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수사 목적, 우리는 뭐 반부패 수사 일부 강백신 검사 있는 그 부에서 우리 했다. 엄미준 아니에요? 네? 엄미준? 강백신. 예, 예. 그 강백신 검사가 일부 반부패 수사 지금 일부 탄핵 부장이거든요. 검사로 지금 탄핵 올라와 때문에.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자료를 제공했다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였죠. 그래서 이번에 3,000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3,000명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에 옛날에, 대해서 이거 네. 미친 사람들 네, 아닙니까? 공수처 그때 한번 했을 옛날 때. 공수처에서 네. 국힘이랑 윤석열이 6명인가. 엄청 그 난리 난리를 났었어요. 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막 사찰 아니냐 이랬는데 이거는 지금 뭐 더 엄청난 거죠. 그 예전에 사실은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우리 의원님들 통신 사찰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분노를 폭발하였습니다. 그걸 이렇게 이름만 나가다가 딱 일반인들한테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일반인도 취지까지 당했어요. 했어요. 근데 딱 이번에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훨씬 더 이유도 지금 모르게 대통령의 그 말에 대입을 이번 사건을 대입을 해가지고 딱 넣으면은 그렇죠. 사실은 이 대통령한테 다 가야 되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스크립 해갖고 오셨는데 우리 김현 의원님, 그 뭐 준비해 오신 네네. 거 아니에요 자료? 예. 여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보면 동아일보가 오늘 사설을 그대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야와 언론 무차별 통신조회 3년 전 윤 미친 짓 이랬는데. 막 게슈타포 얘기도 했었죠 그때.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오늘 언론 보도가 조중동 모든 언론,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격앙된 분위기로 격앙된.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지금 내는 건데요. 네. 그래서 사실 휴가를 가셔서 전국 곳곳에 민생 탐방을 하고 계신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죠. 예, 현안도 하시고. 근데 이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사법도 거부권 행사하시고. 네. 20번째 이제 하신 건데.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오늘 같은 날 이제 쓰는 표현이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 그 말을 인용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감정 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뒤로 한 채 선별적으로 이제 뭐 분노하는 네. 게이지가 좀 다른데 이게 참
뭐 주가는 곤두박질 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또 어떤 경우는 막 분노하고 그분 대통령이 어떤 경우는 격노하고 어떤 경우는 외면하고 이러면서 지금 국정을 너무 시소 게임 하듯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하는 진짜. 거고 사실 저는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1월 2일 날이 이재명 대표가 백주 대낮에 테러를 칼 당한 맞았던, 날이잖아요. 네네. 근데 4일 날 테러 당했던. 네. 핸드폰을 뒤졌다. 이게 뭔지 뭔가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검으로 펜으로 그러고 안 되니까 칼로 했는데 결국은 네. 폰까지 이제 뒤져서 뭔가 뒤져서 찾으려고 했던 그런 정말 저열한 음모 공작이 올 초에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현명하게 4월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에게 표를 몰아주고 좀 정신을 차려라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점점점 악화되고 있다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규 부위원장이 그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네, 하는 네. 탄핵에 희화. 대해서 뭐 굉장히 뭔가 헌법에 제대로 정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뭐 이제 네. 남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대통령 거부권에 대입을 하면 그렇죠. 지금 사실은. 헌법상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절차나 내용이나 그걸 제한하는 이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좀 미비되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이다 이러면서 마구마구 지금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거는 헌법상의 그 내재적 한계에 그것들 이미 넘었기 넘어섰죠. 때문에 네.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그냥 무분별하게 무조건 야당이 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 뭐 이렇게 방송사법 이런 것도 저거는 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네. 탄핵 사유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었죠. 재임 기간 동안에. 지금 역대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이제. 40번. 어쨌든 굉장히 자제를 하고 네, 다들 그, 자제했었어요. 예. 아니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번인가밖에 안 했고,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안 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분은 너무 심해요 지금. 아니 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저는 탄핵 사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원가입 기간 23개월 해주신 우리 김형님께서 전현희 의원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하는 권리당원 김혁입니다. 끝까지 민생을 위하시는 것은 탄핵뿐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 건강 챙기면서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친일 책을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광범위한 사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지금 뭐 여당에서는 특별히 반응이 있나요? 아니 검찰에서 적법한 수사 과정이다라고 하죠.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검찰은 지금 검찰 대통령하에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거는 다 적법하고 그렇죠.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있고 그리고 이를 판단할 사법부가 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날씨도 덥고 그리고 민주당이 열심히 싸우는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아나무인이고 왜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보수 언론이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이 몰면 모든 언론이 쫓아가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눈 부릅뜨고 정확하게 민주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고 그래서 이 3천 명을 사찰한 것은 네네. 이건 적법한 수사 절차가 아니고 이건 인권 탄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뭔지 이게 뭐 도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헷갈리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통치 수단의 중요한 수사학이에요. 이거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넘어가지 마시고 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같이 가시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이제 함께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진짜 대공황급 패닉 블랙 먼데이였는데 어제 네. 오늘은 또 반대로 또 막 사이드카 걸릴 정도로 또 상승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오늘 막 혼자 웃은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기민하게 대응하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이거 이거 진짜 그분이 또 땡전 주가에 대해서는 또 뉴스다, 관심이 이거. 많으신 거 아닌가? 그분이 오늘 한 분이 어저께
시장에 안 나타났어요 한 분이.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남편분만 혼자 놀아 다니신 뭘 거예요? 받겠죠. 뭘 그래픽을 받겠죠. 보고를 받았나?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날 많이 가입해 주시고 우리 지금 101만 명 지금 가입돼 있죠. 네, ALS 18770629 18770629 전화하셔가지고 가입 신청해 주시면 될 것 정말 같습니다. 처음에 새날 100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농담처럼 언제 될 희망 아주 이게 될까 하는 희망처럼 얘기를 했는데 100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 막 예쁘게 웃으시면서 또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또 이렇게 희망을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실망 준비하세요. 야, 그날까지 아주. 네, 자, 여러분 오늘 4월의 봄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이분들 사실 제가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이 얼굴들 보세요. 제가 이 지친 분들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서 좀 빨리 들어가서 쉬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전현희 의원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파이팅입니다. 최고위원 경기대첩. 네, 함께 해주세요. 네. 언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 경기대첩하고. 주 말에 경기랑 세종 대전이 있고요. 경기, 다음 세종, 주에 대전. 이제 서울에 서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마지막이 언제예요? 제일 8월 18일. 8월 18일 날. 하필이면 18일입니다. 아, 네, 18. 제가 8번입니다.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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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억해 뭔가 주세요. 좀- 88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자만 하셨어요. 걸리다만 분들 인사하시 아직 하세요. 걸리다만 분들 신경 함께 써주시기 주세요. 바라고요. 네, 한 표 주세요. 한 한 표 표 주십시오. 주십시오. 자, 먼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